꿈을 이루지 못한 나를 미워하지 마. 하루는 회내기가 놀러와서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기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묻는다. 그 말에 늘 시니컬한 너브리는 또 한 번 시비를 건다. 자, 너희는 뭐가 되고 싶니? 되고 싶다니 뭐가? 딱히 되고 싶은 것 따윈 없어. 뭐? 되고 싶은 게 없어? 난 나야.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다고. 너는 지금 네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다느니 하는 말을 하는 거라고. 안 그래? 너부리의 촌철살인을 듣고도 회내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수가 되겠다며 고집을 부린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용감해진다. 주위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주변의 말에 흔들려 철회할 만큼의 열망이라면 애당초 그건 열망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은 절세의 외모를 타고난 사람이나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보다 더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이 재능이라는 금수저에 의해 좌절된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겠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한 무명 소설가가 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손을 빌려가며 소설을 쓰고 있지만 그가 쓴 작품은 번번이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는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출간의 기회를 노려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다 좌절한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한다. 그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결혼을 하고는 파리로 신혼여행을 떠나 한 빈티지 숍에서 아내에게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선물 받는다. 어느 날 무심코 가방을 꺼내보던 그는 가방 안쪽에서 원고 한 뭉치를 발견한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묻은 원고들을 읽어 내려가던 그는 그 어떤 소설보다 흥미진진한 남의 글에 마음이 흔들린다. 단숨에 무명 작가인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글. 게다가 작가도 누구인지 모르는 옛날 이야기. 과연 그는 갑자기 닥친 엄청난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이상은 영화 더 스토리의 간략 줄거리다. 영화는 열정만큼의 재능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길게 방황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영화는 보는 내내 열정은 있지만 기회는 없는, 어쩌면 평생 인정받지 못할 재능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에 유난히 몰입하게 됐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학력 세탁, 실력 세탁, 나라는 인간 세탁까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저 사람뿐일까? 운도 실력,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버젓이 활용될 만큼 사람들은 실력이라는 말에 일말의 콤플렉스를 갖고 산다. 집에 돈이 많으면 없던 재능도 생기고 양질의 인맥에 둘러싸여 지내면 저절로 기회도 찾아온다며 빛나는 재능과 그 재능을 받쳐줄 누군가와 무언가를 늘 부러워한다. 이도저도 없는 사람은 그저 밤낮 없이 노력하지만 기껏 쌓은 실력이 실력도 뭣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기껏 부풀려 놓은 꿈도 꺼져버린다. 그러다 결국 하기 싫은 일만 평생 하며 살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얄미워하며 자괴감에 빠져 지낸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간과하는 건 하고 싶은 욕망이 꼭 재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재능은 꿈의 시작일 뿐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다. 나에게는 재능이 있는데 바보 같은 주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늘 푸념만 하는 사람이 있다. 탤런트의 어원에 의하면 재능은 묻힐 리가 없다. 그 재능을 꽃피우는 힘도 재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요네하라 마리 교양 노트 중에서. 나에게도 좌절의 역사가 있다. 10대 때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공부를 지지리도 싫어했고 못했으며 20대 초반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노래 실력과 개성은 부족한 대신 부끄러움만 차고 넘쳐 오디션만 보면 번번이 떨어졌다. 23살, TV 귀신인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방송 작가라는 직업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소심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원해온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었다는 비참함과 초조함과 함께 10여 년이 휙 지나갔다. 이게 다 기회가 없어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날 몰라줘서 그런 거라고 씩씩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하고 싶다고 꿈꿔온 일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다.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꿈만 있었을 뿐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했으며 노래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자존심 지키는 일이 더 소중했다. 방송 일을 힘겨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방송 작가라는 달콤한 타이틀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알량함도 있었다. 너부리의 말처럼 지금의 자신을 줄곧 미워하면서. 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안 좋은 거야? 당연하지. 되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지금의 자신이 싫다는 거잖아. 이제는 조금 알겠다. 열정을 구체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뭘 잘하는지를 아는 것. 그런 다음엔 그 둘을 잘 섞어 현명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꿈을 꾸는 일은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능력과 끈기와 체력,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굴하지 않는 정신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필수다. 그 모든 게 없었던 나는 꿈을 현실로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잘하는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깨끗하게 포기하는 일. 나는 지구력도 재능도 부족하니 결단력이라도 발휘하자는 생각에 교사, 가수, 방송작가라는 꿈을 접었다. 남들은 포기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용기라고 우겨가면서. 능력이 없으면 꿈도 못 꾸냐는 원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 같다. 당연히 꿈은 꿀수록 좋다. 눈에 보이는 능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곧 능력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 능력이라는 씨앗엔 아직 이름이 없으며 영양가도 없다. 어떤 모양과 크기로 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무대포 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이름을 달기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먼 훗날 그저 노력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노력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 열정이 100%인 사람, 능력 또는 끈기가 100%인 사람보다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은 열정과 능력과 끈기가 30대, 30대, 30인 사람이다. 그도 아니면 언제라도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 100%를 가진 사람이거나. 가장 멋진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꿈 같은 거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